이금희 장편 동화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10번째 이야기 우리 가족. 오늘은 우리 가족을 그리는 날입니다. 다 그려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기로 했지요. 영미는 밑그림으로 먼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을 그렸어요. 그런데 자꾸 밤티마을에 있는 식구들 생각이 났습니다. 오빠와 아버지, 할아버지. 때릴 때도 있지만 늘 영미 생각을 해주는 오빠. 술에 취하면 무섭기는 해도 가끔 옷도 사다 주고 머리도 감겨주던 아버지. 영미는 말을 하지 못하는 할아버지와도 곧잘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지요. 표정을 보면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미는 엄마 아빠와 자기 모습에 색칠을 하면서도 밤티마을 식구들을 그릴까 말까 망설였어요. 색칠을 마친 뒤 영미는 결심한 듯 한 옆에 오빠와 아버지, 할아버지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나중에 밤티마을 식구들을 빼놓고 우리 가족 그림을 그린 걸 알면 얼마나 서운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빠는 학교에서 우리 가족을 그릴 때 영미만 아주 예쁘게 그려주었지요. 머리엔 영미가 꽂고 싶어하던 노랑나비 핀을 그려놓고 공주님처럼 멋진 옷도 입혀주었어요. 영미는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는데요. 영미도 오빠를 왕자님처럼 멋지게 그렸습니다. 잘 두었다 오빠 보여줘야지. 영미는 콧잔등에 땀이 송송 맺히도록 열심히 색칠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그림을 소개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차례가 된 영미는 일어서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러곤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그림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랑 아빠고 또 여기는 오빠랑 아버지랑 할아버지예요. 영미는 아빠가 둘이래. 아이들이 킥킥 웃었어요. 영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영미, 왜 아빠를 둘이나 그렸는지 설명해 보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에도 아빠가 있고 밤티마을에도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영미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밤티마을? 밤티마을이 어디야? 아이들이 막 웃었어요. 영미는 주워오네래요. 그래서 아빠가 2명이래요. 보람이가 말했어요. 영미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보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야단을 쳤습니다. 진짜예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영민의 옆집 아줌마가 우리 가게에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란 말이야. 영민은 엉엉 울었어요. 영민은 파란 대문이 보여도 뛰지 않았습니다. 담장이 허물어진 밤티마을의 집이 그리웠어요. 밤티마을에선 아무도 영미를 주워오내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예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어도 날마다 목욕을 하지 않아도 모두 영미를 귀여워해 주었지요. 어느 집에서든 영미가 지나가면 불러들여 밥도 먹여주고 사탕도 주곤 했어요. 머리를 빗겨주고 세수를 시켜주는 아줌마도 있었고요. 오빤 거지처럼 얻어먹는다고 꿀밤을 주었지만 영미는 집으로 가져와 할아버지와 맛있게 먹곤 했었지요. 가끔은 남겨두었다가 오빠에게 준 적도 있었고요. 오빤 지금쯤 뭐 할까? 할아버지는? 아버진 요새도 술만 먹을까? 영미는 터덜터덜 걸어서 대문 앞까지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영민이? 하는 엄마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영민은 선뜻 들어설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영미는 인사도 하지 않고 울먹거렸어요. 엄마, 나 주워온 애야? 영미의 말에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가게집 보람이가. 그리고 지난번에 장미꽃 있는 집 아줌마도 그랬어. 데려온 애라고. 엄마는 말없이 영미를 안아 주었어요. 영미는 킁킁거리며 엄마에게서 나는 비누 냄새를 맡았어요. 이젠 영미 몸에서도 엄마와 똑같은 냄새가 나지요. 엄마는 영미를 집안까지 안고 들어갔습니다. 영미야, 엄마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영미야, 이 사진 좀 보렴. 사진첩엔 아기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야? 엄마 아기. 지금 어디 있는데? 하늘나라에.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는 영미가 이 아기라고 생각해 이 아기가 그동안 하늘나라에서 잘 크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엄마, 그럼 우리 진짜 엄마 아니지? 영미는 엄마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티 마을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지? 엄마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미는 시무룩한 표정이 되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금희 장편동화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 11번째 이야기 팥쥐 엄마 손은 요술손.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에 큰돌이는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무엇인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직업이 목수이긴 했지만 집에서 무얼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장 아저씨네 집에서 뜯어내버린 마룻장에 다리를 만들어 붙이는 중이었어요. 쓱싹쓱싹 톱질을 하자 톱밥이 가루처럼 땅에 떨어지면서 나무가 잘라졌어요. 아버지는 입에 물었던 못 하나를 빼내어 잘라진 나무를 마룻장에다 대고 쾅쾅 박았습니다. 큰돌이는 아버지가 만들고 있는 물건보다도 아버지 얼굴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있거나 화가 나 있지 않으면 그런 가면을 뒤집어 쓰기라도 한 듯 무뚝뚝한 얼굴만 보아온 큰돌이는 아버지의 얼굴이 저렇게 부드럽게 빛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의 저 표정만큼은 팥쥐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뭐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말을 붙일 수 있게 된 것도 팥쥐 엄마가 온 뒤부터입니다. 입에 못을 물고 있는 아버지 대신 미숫가루를 타내오던 팥쥐 엄마가 대답하였어요. 들마로 만드는 거다. 학교 갔다 와서 어두컴컴한 방에서 숙제하지 말고 여기서 해. 감나무 밑에다 놓을 거니까 그늘도 지고 시원할 거야. 큰돌이 아버지, 못 삐져나오지 않게 잘 박아요. 그리고 이거 시원할 때 들고 하세요. 큰돌이, 너도 마셔라. 아버지는 일손을 멈추고 미숫가루를 마시면서도 눈은 일하던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룻장이 지저분해서 뭘 깔아야겠어요. 헛간에 헌장판이 있던데 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할아버지에게도 미숫가루를 드리고는 팥쥐 엄마가 중얼거리며 헛간으로 들어갔어요. 팥쥐 엄마는 금방 헛간에서 헌 비닐 장판을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 투성이에 거미줄까지 친 장판은 도저히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팥쥐 엄마는 장판을 수도가에 내려놓고 수도 꼭지를 틀었어요. 물줄기가 쏴 시원스레 쏟아졌어요. 먼지와 거미줄 같은 것들이 물줄기에 씻겨 내려갔어요. 팥쥐 엄마가 온 뒤로 좋아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수도입니다. 전엔 힘들여 펌프질을 해야 물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꼭지만 돌리면 물이 쏟아집니다. 큰돌이는 상수도를 볼 때마다 영미 생각이 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까치발을 뜨고 펌프질을 해 물을 길어 올리던 모습이 말이에요. 팥쥐 엄마는 수도꼭지에 호수를 끼웠어요. 큰돌아, 미숫가루 다 마셨으면 호수 좀 잡아라. 큰돌이는 내뺄까 하다 수도가로 와서 호수를 잡았습니다. 팥쥐 엄마는 운동화를 빠는 솔에다 비누칠을 한 뒤 장판을 벅벅 문질렀어요. 묵은 때가 벗겨져 나가면서 장판은 차츰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호수를 잘 대야지 나한테도 튀잖아. 팥쥐 엄마는 큰돌이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제 됐다. 바지랑대 좀 내려줄래? 큰돌이는 바지랑대를 내려 빨랫줄을 낮추었어요. 팥쥐 엄마를 도와주는 게 싫은 것도 같고 좋은 것도 같았어요. 팥쥐 엄마는 물이 흐르는 장판을 빨랫줄에 척 걸쳐 넣었어요. 쓸만하네. 다시 망치를 잡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팥쥐 엄마 손만 닿으면 아무리 낡고 허름한 것도 다시 쓸만한 것으로 변하는 게 말이에요. 얼굴엔 곰보 자국이 숭숭 나고 손은 커다란 멋이라곤 조금도 없는 팥쥐 엄마의 어느 구석에 그런 재주가 숨어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큰돌이는 아버지와 팥쥐 엄마가 서로 웃으며 얘기하는 것이 못마땅해 뒷곁으로 돌아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채마밭에서 풀을 뽑고 있었어요. 뒷곁도 팥쥐 엄마 손길이 다 변한 곳입니다. 팥쥐 엄마가 큰돌이네 집에 들어와 청소 다음으로 한 일이 뒷곁에 채마밭을 만든 일이었어요. 시골 살면서 반찬거리를 일일이 사다 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팥쥐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뒷곁에 마구 자란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올해 묵은 잡초들은 웬만한 나뭇가지만큼 굵었지요. 아버지는 일도 안 나가고 꼬박 하루 동안 잡초를 뽑았어요.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일구고 그 위에 거름을 펴자 여름엔 뱀이 나올 정도로 잡초가 우거졌던 뒷곁이 훌륭한 텃밭으로 바뀌었어요.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가 더 좋아했습니다. 벙실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뒷곁을 서성이던 할아버지는 헛간을 뒤져 낡은 망태기를 꺼내왔어요. 망태기 속에는 오래된 씨앗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벌레가 집을 지어 도저히 싹을 틔울 것 같지 않은 씨앗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전에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받아두었던 건가 봐. 하나도 못 쓰겠네. 다 버려야겠어. 아버지가 뒤적거리다 말하자 팥쥐 엄마가 망태기를 빼앗았어요. 아버님, 잘 뒀다 비 한번 내리면 제가 뿌릴게요. 할아버지는 소리가 아니라 입모양으로 말을 알아듣는다는 걸 알면서도 팥쥐 엄마는 꼭 큰 소리로 또박또박 할아버지에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자꾸 끄덕거렸어요. 아버님, 아버님, 싹 트는 것 좀 보세요. 얼마 뒤 팥쥐 엄마가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좋아하며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큰돌이도 아버지도 모두 뒷곁으로 가 구경을 하였어요. 텃밭에는 상추며 열무며 연두빛 여린 싹이 줄지어 쏙쏙 솟아나 있었어요. 아버님이 주었던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싹이 텄어요. 팥쥐 엄마가 몸짓과 목소리를 크게 하며 말했어요. 그게 정말이야?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예, 그렇다니까요. 팥쥐 엄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큰돌이는 팥쥐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 팥쥐 엄마를 따라 읍내에 있는 이발소에 갔을 때 팥쥐 엄마가 씨앗 사는 것을 보았거든요. 봄에는 볕살 아래서, 여름엔 나무 그늘에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 하는 일이 전부였던 할아버지에게 일거리가 생긴 것도 그때부터였지요. 할아버지는 잡초들을 잘 도가려 뽑아냈어요. 채소가 물려난 곳은 솎아주고 벌레도 금방금방 잡아내어 큰돌이네는 늘 싱싱하고 좋은 푸성귀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푸성귀는 먹고도 남아 이웃에도 나누어 주곤 했지요.
늘 얻어먹던 기억밖에 없던 큰돌이는 푸성귀 바구니를 들고 이웃에 갈 때면 어깨가 저절로 으쓱거려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할아버지도 할 줄 아는 일이 있다는 것이 큰돌이에겐 가장 신기했어요. 팥쥐 엄마가 오기 전에는 냄새나고 헐어서 버리고 싶은 담요처럼 할아버지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얻지 못했거든요. 집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영미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큰돌이는 뭉게구름이 피어있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 금이 장편동화 밤티마을 큰돌이네 집 12번째 이야기 보물상자. 영미는 옷장을 열고 안에 숨겨둔 상자를 꺼내었어요. 엄마가 내다버린 빈 상자를 몰래 주워온 것입니다. 영미는 상자를 열곤 색종이 한 묶음과 풀을 넣었습니다. 미술 학원에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상자 안엔 크레파스, 색연필, 연필, 지우개, 책받침, 찰흙, 도화지, 색종이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담겨져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사준 것도 있고 유치원에서 가져온 것도 있지요. 모아두었다가 오빠를 줄 생각이에요. 밤티 마을에 있는 오빠는 초등학생인데도 영미보다도 학용품이 더 없거든요. 영미는 요즘 들어 오빠 생각이 더욱 많이 났어요. 아침이면 늘 밤티 마을 꿈을 꾸다가 깨어나곤 했어요. 오빠가 늦잠을 자다 지각을 하는 건 아닐까? 요새도 술 취한 아버지한테 혼나면서 살까? 차비로 군것질하고 걸어다니지는 않을까?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엄마나 아빠가 싫어진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영미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밤티 마을에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었지요. 오빠도 엄마 아빠만큼 영미를 사랑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오빠한테 꿀밤을 맞거나 혼난 적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빠가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상자에 물건이 쌓이면 쌓일수록 보고 싶은 마음도 커져 갔어요. 이 상자가 가득 차면 갈 거야. 오빠만 살짝 만나서 주고 오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아주 가버리면 엄마 아빠가 너무 슬퍼할 때니까요. 영미는 상자의 뚜껑을 덮어서 다시 제자리에 넣어 놓았어요. 영미야? 엄마의 부름에 영미는 밖으로 나갔어요. 방에서 뭐 하고 있어? 유치원 다녀왔으면 손 씻고 간식 먹어야지. 목욕탕으로 간 영미는 가만히 거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오빠의 모습이 떠오르곤 하지요. 영미는 오빠가 그리울 때마다 거울을 봅니다. 영미는 주방으로 갔어요. 엄마가 컵에 우유를 따라 주었습니다. 접시 위에 비스킷도 놓아 주었어요. 엄마를 처음 만나던 날 먹어본 언제 목으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입안에서 살살 녹던 그 과자였어요. 영미는 과자를 남겨 상자 안에 넣었어요. 영미의 보물상자 안엔 학용품만이 아니라 과자, 사탕, 아빠의 담배, 손수건 같은 것들도 담기기 시작했어요. 오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생각도 저절로 하게 되었지요. 영미도 물론 그런 짓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자만 가득 차면 다신 그런 짓 하지 않을 거야. 영미는 상자 뚜껑을 닫을 때마다 다짐하곤 했어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